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 해결사? 동네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동네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발벗고 일하시는 분? 맞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6.13 프로젝트 공생 임정섭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공식 취임하면서 이제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민선 7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의 새로운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계 그리고 지방자치에 어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광주광역시의 5개의 자치구는 5명의 구청장 모두가 새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공생에서는 그 영광의 얼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그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좌석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호 광산구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은 문인 북구청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임택 동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끝으로 서대석 서구청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구의 구청장들을 모두 모시고 한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한 시간이고요. 어려운 시간에 발걸음하셔서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특히나 근데 지금 김병래 남구청장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오늘 방송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남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좀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보따리를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그렇게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고대하고 듣고 싶었던 구청장이라는 그 명칭을 주민들께 선물을 받으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감은 어떠신지 소감을 먼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먼저 김삼호 청장께서 광산구청장에 취임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납니다. 가슴 설레이고요. 네. 저는 살아오면서 공무원 이번이 4번째거든요. 그리고 공직으로 따지면 6번째 공직을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요. 그만큼 새로운 일을 하는데 두려움 같은 것 없고 또 경험 많기 때문에 어쩌면 광산 구정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출범 초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아무튼 김삼호가 꿈꾸는 매력활력 품격 광산을 같이 한번 힘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북구로 가보도록 하죠. 네. 문인 청장께서 소감 전해주시죠. 네, 먼저 북구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북구의 해묵은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북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 중심의 혁신 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광훈 청장님께서 12년간 해오신 기존의 성과는 계승하고 더 노력해야 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하고 극복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의
제1의 원칙으로 삼아서 참여와 자치의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임택 청장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계속 침체 또 쇠퇴해 왔습니다. 이렇게 침체되고 쇠퇴된 동구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바람을 제가 이제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이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는 많은 또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구는 적습니다만은 지금 동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잘 챙겨서 구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비판해 주시고 잘할 때는 또 성원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택 동구청장이셨고요. 그리고 끝으로 서구의 서대석 청장께서는 어떤 취임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23년 지방자치 이래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의 구청장이 탄생됐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관료 출신의 구청장들이 엄청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우리 서구에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채워달라, 또 새롭게 도약하는 서구로 만들어달라, 이런 의미가 이번 정치인 출신의 구청장을 선택한 서구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출신답게 큰 구정의 방향을 정하고 청와대와 중앙정부, 중앙당, 국회 발품을 팔아서 정말 서구가 명실상부하게 광주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민들과 함께 사람 중심의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분의 소감을 쭉 들었는데요. 소감을 듣고 나니까 저도 광주 지역민으로서 좀 든든한 마음도 들고 이 네 분이 또 어떤 활동을 펼쳐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구청장은 어떤 자리인가라고 저희가 물었어요. 다들 이제 네 분 보셨는데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 해결사라는 칭호도 있었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대변인 뭐 동네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주셨는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선거 운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의 지역민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말들을 많이 했고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지 그게 있다면 간단히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광산구청장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선거 기간 선거 캠페인에 막 착수하면서 대개의 후보들이 그랬을 겁니다. 자치분권 시대, 그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걸 했는데 선거 캠페인 과정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시고 하다 보니까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자치 행정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께서는 물론 그런 기조에 충분히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거창한 구호나 거창한 정치적 주장보다 일상 시민의 삶과 관련된 실질적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요구한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일상 생활 속의 공약들을 시민들께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생활 민원 접수창 뭐 이런 방식인데요. 약 70명 100건이 넘는 민원들이 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낱낱을 봐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 애기 학교 가는 통학길에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것 좀 고쳐주라.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그 횡단보도가 위험하니까 뭔가 방지턱이든 엘로카펫이든 이걸 해주라. 선거 과정에 만난 시민들의 일상적 어떤 욕구, 그다음에 요구
이것들은 예.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지역 주민들은 딱 처음에 나왔던 민원 해결사로 구청장을 뽑지 않았나 그런 민원을 많이 주문을 했군요. 네. 예. 광산구 지역은 그렇고 이번에는 북구는 어땠을지요? 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좀 면적이 넓고 동수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인구도 상당히 많죠. 예. 인구가 3분의 1이고 예. 동도 27개의 동에 해당합니다. 그런 동들을 거의 한 20차례 방문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또 정체되고 있는 북구에 변해야 한다. 살만한 북구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한다 하면서 대부분 열의 7, 8분 정도는 지역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많은 주문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인수위 대신에 현안 업무를 받으면서 그동안 제가 가기 전까지 일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손에 잡히는 민원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하고 지역경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말 시와 또 국가 정부와 같이 그렇죠. 풀어 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만한 북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북구 역시 생활 민원이 가장 많았고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북구 지역의 정체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구는 어땠을까요? 뭐가 좀 다른 이색적인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선거를 치러봤는데요.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선거 때 좀 해라.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선거 때 고개 숙이고 이런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다 다른 모습.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두 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 속에 느끼는 소소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잘 해냈다면 그렇죠. 예.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늘 제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구는 아무래도 지금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거 환경이나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대 과제 중에 이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동구 도시 환경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동구발전혁신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동구도 기본적으로는 생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들 좀 다그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다그친다기보다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센터 이런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권한을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데 구청 내에서도 구청장의 권한을 저는 밑으로 많이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모습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구로 가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도 시급한 문제고 구도심을 어떻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동네, 삶의 질이 높은 마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주문도 있었고 노점상들의 생활을 좀 안전하게 안정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공원에 지금 민간 2차 개발로 해서 조만간에 이제 개발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광주시나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를 이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실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좀 힘을 모아서 중앙에다가 요구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야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생활 밀착적 민원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시는 거겠죠. 말씀 쭉 들어보니까 처음에 인터뷰했던 분들의 민원 해결사, 지역의 대통령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정말 민원적인 측면에서는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고 또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꼭 어울리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네 분의 구청장 한 분 한 분의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리에서 감히 그러면 좀 검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하나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각 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쭉쭉 뽑아주셨는데 먼저 북구부터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를 보면은 청년이 돌아오는 북구를 만들겠다. 이게 가장 큰 지역 현안이다라고 꼽아주셨는데 문인 청년께서는 왜 이런 현안을 꼽아주셨는지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북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금하네요. 북구는 그 광주과학위원, 전남대, 광주교육대 등 그 유수한 대학이 많이 있고요. 또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광주에 거주하는 20, 30대 청년층 중에서 30% 이상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20, 30대 인구수 40만 중에서 북구가 12만 명 이상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취업이나 그 실업률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북구청뿐만 아니라 또 시나 중앙정부 건의할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 많은 유수한 대학과 연구소들을 이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한전이 혁신의 도시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 R&D 예산이 수십조 해당됩니다. 예. 그런 예산들을 테크노파크라든가 광주과학위원, 전남대에서 따게 하면서 연구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그 청년들이 많이 그 창업도 할 수 있고 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광주역의 AR, VR 그 제작 지원센터가 금년하고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또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지금 이제 기존의 그 도시 활력 사업을 해서 60억 프로젝트로 중흥동에 청춘 창의력 시장이 현재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장까지 연계해서 광주역을 이제 빛과 젊음의 스마트 시티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만은 그런데 상당한 많은 부분에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고요. 그 전남대와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현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 전남대 총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북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구 쪽을 보면은 동구는 도심 쇠퇴 문제 해결을 꼽아 주셨는데 사실 공생 저희가 동구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구편에서도 쇠퇴한 구도심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임택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좋은 방안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이제 우리 동구가 도심이 쇠퇴했던 원인은 크게 보면 광주시가 이제 그 시를 개발하면서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인구가 많이 이제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하고 상당히 사실은 관계가 되는데요. 인구가 이제 축소하다 보니까 도심이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정주하는 우리 동구에 상주하는 인구가 늘지는 않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유동 인구를 많이 이제 오게끔 하는 게 이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주시가 자치구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구간 경계 제공을 통해서 인구를 좀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인데 이제 첫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목 상권 전담 부서를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은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동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 끌어들이는 요인은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동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역사적 요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스토리텔링하고 또 이제 전통시장이 남광주 시장과 대인시장이 있습니다. 밤기차 야시장도 하고 예술시장도 하는데 이 중간에 동명동이라고 하는 골목도 카페 거리가 그렇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내면 골목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목 상권과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해서 골목 안으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쇠퇴하면서 이제 인구가 많이 유출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라든지 정주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동명동이 최근 동명 1지구 같은 경우 재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광주 주민 50%가 찬성해서 광주시가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그 주거 지역으로 해서 170억 공모를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학동 주변의 유흥가 여기도 많이 우리 주민들께서 공원이라도 이런 걸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도 지금 170억 정도의 규모로 재생 공모 사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 이 두 가지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동구에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화 돼 있는데 이 기구를 정상화시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골목 상권을 전담 부서를 두어서 제 임기 내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자 동구 쪽에서는 도심 쇠퇴에 대한 그런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임기 내에 더 많은 인구가 참 그 유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광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지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대진 진단이라고 현안을 꼽아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좀 다소 좀 생소할 겁니다. 광산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군공항 이전 문제, 어등산 개발 문제, 송정 복합환승센터 건설 문제, 평동 포사격장 이전 문제. 이런 문제 4가지가 늘 광산구의 핵심 현안이라고 하지만 이건 광산구가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광주시가 추진의 주체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광주시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광산 구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그런 관점만 잘 세우고 일이 잘 추진되도록 광주시와 협조하는 문제라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빠진 부분으로 사실은 이제는 한반도도 안전 그 문제에서 지진에 피해갈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 초에 행자부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광산구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안전대진단을 한번 해보겠다는 걸 천명을 했고 그걸 취임한 1호 결재로 이미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 이걸 모두 한번 수렴해 보겠다는 겁니다. 각 동별, 아파트별, 또 학교별, 병원별 이런 시설 중심이든 생활 중심이든 아파트 중심이든 이런 불편한 요소 또 안전에 뭔가 저해되는 요소들을 쭉 수렴을 하고 이 수렴된 안전의 문제들을 우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좀 처리하는 것이 광산구정이 좀 앞으로 좀 취해야 될 선택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안전대진단을 했는데 이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가 굉장히 민선 지난 5기부터 강조가 됐지만 시민 참여가 좀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논리와 명분상에서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본인들한테 실익이 없는 동원형 참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된 시민 참여 캠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실제 생활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실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한 시민 참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취임 1호 결재로 안전 대진단 그 안전 대진단이라는 건 거창히 뭐 지진이나 화재나 뭐 이런 거시적인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러니까 개인들이 느끼는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없애야겠다. 네, 그래서 네. 안전 대진을 하겠다. 아주 독특한 그런 공약을 처음으로 이제 실현을 시키실 계획이십니다. 자, 광산구였고요. 다음은 서구로 가보겠습니다. 서구구 서대수 총장께서는 중앙공원 보존 문제, 지금 공원 일몰제 때문에 저기 이제 급부상이 있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이제 2020년 7월부터 7월이 되면 다 풀리게 됩니다. 특히 중앙공원은 우리 서구의 심장이자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정 3, 4동, 상무 2동, 금호 1, 2동, 풍암동 이런 주민들이 대부분 중앙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난개발이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만났을 때 원형대로 보존해달라. 네. 이게 원안인데 실제 그러려면 이제 엄청난 비용이 많이 예산이 들겠죠. 네. 투입돼야 되는 거고 자치구 차원에서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예. 당초에 국토부에서 입장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 체납하고 30%를 개발해라 이랬는데 광주시가 시민단체들 의견과 또 우리 광주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10%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90%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 체납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원안은 국가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안이고 정 그렇지 못하다면은 9.27% 개발하되 개발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LH공사나 도시공사 이런 공기업들이 들어와서 최소한의 개발 이익을 남겨서 그래도 미관상 또는 뭐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직접 이 네 분이 뽑으신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어떻게 이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공약이 꼭 필요하다. 이 대표 공약을 저희가 또 뽑아봤습니다. 먼저 동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북부에서도 이제 좀 전에 그 청년 문제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저런 그 약속을 했던 것은 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그 노인 인구가 22%입니다. 완전 초고령화 사회인데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어떤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활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동구는 인구가 지금 10만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광주시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통해서 경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정력을 가지고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동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제가 공약을 했는데요. 이제 청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동구에 와서 활동하고 기업,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산업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광주시에 그 아이플렉스가 동명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화전당이 있는데 문화전당에도 그 문화창조원이 있고 창제작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하다 보면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일정 정도 성공하더라도 시연할 수 있고 또 유통이라든지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와서 일은 동구에서 하는데 일이 끝나고 이제 동구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고 다른 싶고 지역에서, 또 소비하고 싶은데 네.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큰 아파트 평수 원하는 게 아니고 작은 평수이지만 좀 살 수 있는 공간. 주택에서도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네. 우리 구가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 적은 돈으로 큰 평소에 살면 안 될까요? 청년들도 좀 넓은 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플렉스 주변이라든지 문화전당 주변에 청년들의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주차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동구에 가서도 기업 활동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행복지수 높은 동구란 뭐냐면 제가 그 큰 구정 운영의 그 방향이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지금은 이제 동구도 공동주택이 80%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사는데 이웃 간에 완전히 다 단절돼 있습니다.
소통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독사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교류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그런 물리적 시스템,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또 마을 단위의 작은 소공원이라든지 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웃과 연대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의 어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느끼는 그런 정, 이거 도시에서도 만들어내야 저는 주민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예. 결국에는 청년 말씀하셨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인간미 넘치는 그런 동구가 기본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동구의 임택 청장의 말씀이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최대 복지는 아무래도 개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가 가장 큰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행을 하실 것인지. 사실은 너무 거창한 거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이게 제대로 지금 잘 작동되지 않아서 지금 온 국민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대통령도 고민이 많으시고 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막 금방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니까 이게 이제 청년 일자리일 수도 있고 노인 일자리일 수도 있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이 일자리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든 간에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네트워킹해서 그래서 서로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창출하고 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차적으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저희 서구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 12월 달이면 저희 서구로 올 텐데 이게 왜 지금 광산에 광주 과학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너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주로 이용해야 되는 센터인데 이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아서 그것을 서구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구에 있는 제1 아이플렉스를 또 하나 그 서구에다가 제2 아이플렉스를 설치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게 하고 또 일자리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우리 구청 단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 이익을 좀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이게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일종의 협의제위원회니까 여기에 공무원이 이렇게 배치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고 또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까 싶습니다. 네, 자 서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이제 약속을 하셨고요. 공약을 이제 어떻게 또 현실화될 수 있을지 또 꼼꼼히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경제총괄 상황실 산업 현장에 설치하겠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경제총괄 상황실이라는 게 어떤 공간인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임기가 시작하면은 곧바로 경제 총괄 상황실을 산업 현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첨단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 또 번천산단, 또 건국동의 중소기업 현장들을 다니면서 그 입주자 대표들하고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느낀 게 너무 기업의 규제가 심하고 지금 사실 10년, 15년 전에 광산업이 사실은 우리 광주의 대표 산업이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너무 쇠락해 있고 다시 재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런 규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산단들이 전부 국가 산단이고 지방 산단을 시에서 관리하는 산단입니다만은 북구에서 관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북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시와 국가에 건의하는 식 형태의 그런 경제 총괄 상하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산단하고 우리 북구에는 또 대학이 많습니다. 광주과학위원, 전남대, 또 태권도 파크 등 유수한 광기술원, 유수한 또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학연 클러스를 이어서 한잔하고 매치시켜서 이런 일자리도 창출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번천산단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남 산단을 제 부시장 때 구조 고도화 사업 리모델링해서 10년간 3천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인가요? 일단은 6개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력 산업단지로 선정이 됐는데 네. 유일하게 다른 데 지역은 국가산단입니다. 유일하게 지방산단으로서 본천산단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가시화시키면서 거기 지금 활력을 잃고 있는 본천산단 지금 공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이 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기업들이 새로운 산단으로 이전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산단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시고 그리고 북구 지역민들께서도 사실 정체된 그런 지역 경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경제 총괄 상황실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예, 북구청장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끝으로 광주시 광산구만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또 어떤 공약? 워낙 기업이 많아서요. 광산구에서는 이런 공약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 문인 북구청장님이나 서대석 서구청장님, 임택 동구청장님 모두가 기업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취업, 청년 일자리 문제로 좀 집중되는 것 같고 광산구 또한 그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광산구에는 진짜 5개 산단에 2,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광주 경제의 핵심이고 광주 경제의 거의 3분의 2가 광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광산구청의 공무원 조직 체계를 봤더니 기업 지원 팀이 있습니다. 6급 팀장 하나에 직원 4명입니다. 근데 북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행정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당선되면 광산구의 이런 어떤 산단, 공단과 관련된 당이론적으로도 광산구청의 기업 전담부서가 최소한 과단 이상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공약을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리얼 비즈니스 감각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 주치센터를 좀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구청 조직과 별도로 외곽에 어떤 거냐면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아니면 마케팅 전문가, 기업 금융 전문가, 퇴직한 기업 지원했던 공무원 이런 분들로 기업 어떤 주치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실제 광산구에 있는 2,300개 기업들에 그냥 날마다 다니면서 당신들 가려운 데 뭐냐, 당신들 어떤 돈 쓰고 있냐, 당신들 마케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돈 안 받고 그리고 아무튼 당신들이 심부름 시킬 것 우리가 한번 해내겠다 하는 그런 기업 주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고
근데 실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거든요. 제가 민간 기업에 있을 때 그런 기업 주치센터를 정부로부터 수주받아서 한번 해봤었는데 이건 많은 돈 안 듭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고 산업 지원, 기업 지원 쪽에 좀 초점을 맞출 시기다. 그게 지금 광주 경제나 광산구 경제가 다 살아나갈 길이다. 이런 진단 속에서 좀 그런 공약을 하고 핵심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이제 지금까지 쭉 지역 현안들 그리고 자신들이 대표적으로 내건 대표적인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공약들은 공교롭게도 기업과 일자리 경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와 경제 관련 관심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준비를 밑에 그 칠판을 하나씩 준비를 해드렸는데 뭔가 지금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그 칠판을 드시고 뭐냐면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각 구의 살림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사람 민지라 흔들릴 때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순간순간에 나는 이 단어나 이 문장이나 이 철학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그 문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내 마음속에 키워드 하나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단어도 좋고요, 문장도 좋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어떤 지표 같은 것이 얻어 좋고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미니 칠판에 적어주시면 왜 그런 문구를 선택하셨는지 한 분 한 분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도 되고요. 네, 조금 칠판이 작기도 하나요? 그러면 먼저 쓰신 분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임택 동구청장께서 먼저 쓰셨는데 주권 재민. 이게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과 굉장히 관련돼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헌법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은 그 국민에게 이제 주권은 그 주민에게 나온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항상 어디에 생각을 둘 것인가. 우리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주민이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걸 결정을 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는 데서 흔들릴 때도 늘 이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두려움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촛불혁명 과정에서 지켜봤듯이 그 민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엎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비록 저에게 이임한 선거를 통해서 이임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또 소통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행정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고 하는 속에서 주권재민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앞으로 행정을 해가겠습니다. 저는 그 키워드를 보면서 구청장 외에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네요. 네. 일단 역시 이 시민들의 힘을 믿고 시민들의 진정성을 믿는 그런 청장으로서 그 단어를 이제 선택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서구청장의 서대에서 서구청장께서는 들불 정신을 적어주셨어요. 네. 제가 사회적 삶을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들불 야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들불 야학이 5.18 광주 항쟁의 한 중심에 있었고요. 5.18 항쟁과 관련해서 저희 들불 야학을 같이 했던 분들이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불 7열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늘 그 들불 7열사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과감하게 뜻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서구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구정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보듬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는 서구, 이런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그 중심에 들불 정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외된 서구민들에게 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불 정신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문구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께서는 균형 감각? 네. 이렇게 네 글자를 이렇게 다 적어주신 일단 균형 감각. 어느 한쪽이 치우치다 보면 분명히 편향이 옵니다.
저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3가지 눈이 필요하다. 하늘에 높이 떠서 세상을 넓게 보는 어떤 새의 눈, 그리고 나무에 딱 붙어서 그 아주 세밀하게 보는 곤충과 벌레의 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속에 물의 흐름을 쭉 잘 타고 다니는 그 물고기의 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눈이 있을 때 세상은 정확히 보고 크게 보고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행동도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3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3가지 눈에 어떤 딱 함축된 의미가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그 문제들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양쪽의 양극단을 아우르는 포용을 할 수 있는 관점, 저는 그게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으로서 늘 그런 관점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꼭 그 마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끝으로 문희인 청장께서는 세 단어 민생, 동행, 혁신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예, 한 단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북구는 그동안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해묵은 현안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좀 잘 살기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민생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동행은 어쨌든 관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그 단체들 또 우리 주민들과 같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보편적 복지도 더 어려운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가는 동행. 그리고 혁신입니다. 혁신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행위나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반성하면서 자성하면서 과연 우리가 후세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행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반성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민생, 동행, 혁신을 그런 의미에서 꼽아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분이 가슴속에 4년 동안 늘 지니고 지켜야 할 그런 단어들을 쭉 꼽아주셨는데 이 단어들을 가슴에 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기원하고요. 그리고 4년 후에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시더라도 내가 참 잘 지켜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으로서 역할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쉬운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6.13 지방선거 공약 생성 대프로젝트 공생을 시작을 했는데요. 공생이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생을 사랑해 주셨던 지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전매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올 테니까요. 또 이 전매청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